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가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화가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왜 득세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자유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포함해서 이런 쪽에도 좌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 속에서도 유독 연예인들 중에 또 예술가들 중에 좌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예술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연, 또 어떤 나이, 이런 것, 또 환경, 이런 것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도 좌파들이 마치 유행병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좌파 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뭔가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자기들만의 고집스러운 지식을 마치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양 내뱉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선한 베품,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기독교이고 또 천주교이고,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은 그 종교 안에 특히 천주교도 사제단이 있어가지고 아주 좌파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니 적어도 종교인들이라면 신학대학에서부터 뭔가 그런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이해하고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런 상식인데,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적인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본다면은 제 선배나 후배들도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한마디로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드립다 얘기할 뿐이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요즘 얘기하는 소위 토착 외구로 몰아붙이고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폐청산이라 해서 친일파라 몰고 토착 외구라 몰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사고의 분류 과정에서 일부를 놓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전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의 근거라는 것은 뭔가 평화, 자유, 그렇죠? 그리고 공정한 것. 그래서 공정한 것이라는 것은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뭔가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똑같은 능력 하에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높은 점수가 나오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 고등학교 가서도 그 차이는 더 커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나와서 좋은 과정에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이 잘 펴지지만, 거기서 제대로 그 기회에 따른 자기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이제 뒤처지고 그러면서 또 2류, 3류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것이 세상의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좌파적인 사람들은 그 모두를 부정해버리죠.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평등하지 못하다 해서 그 요즘 우리 그 학교에 전교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다 평준화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좌파 애들이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것은 또 굉장한 어떤 그 우월한 학교에 또 편향적으로 보내는 그렇게 뭔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뭔가 그 강남 좌파애들. 그래서 이 좌파가 흘러가는 것을 쭉 보면 뭐 학교나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도 있고 뭐 판사들도 좌파가 많고요. 교수들 중에서도 좌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뭔가 이런 계층 분화해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공통적인 생각의 어떤 정의와 상식이 있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늘상 정답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판검사나 변호사들을 대학 교수들을 보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답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고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죠. 특히 지금 문시 정권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떤 그 대립이 특별히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뭔가 좌파적인 이념의 어느 한 부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그 다사다난한 이 사회 현상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뭔가 외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부를 열심히 학교 다닐 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 사회의 현상에서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해 가는데 내가 배웠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 그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될 때 이제 소외가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소외된 계층의 어떤 그 반발, 반항 이런 것이 사회주의적 좌파적 사고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은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있죠. 뭔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이 꼭 이 정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전 정부부터 계속 이어졌던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인데 그것을 그냥 현 정부의 그 혜택이고 은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 정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소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약간 생각이 좀 단편적이고 편향된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좌파 부류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좌파냐 우파냐 누가 물어본다면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파냐? 그러니까 나는 무슨 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박정희 이 그림을 봐도요. 이 그림에 보면은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에서 점점 색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져서 가장 어두운 색깔까지 나와요. 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입체감이 나오는 건데 결국 빛과 어둠을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두 개의 양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밝은 빛과 어두운 그림자,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중간 계조가 있죠. 그 다양한 계조가 서로 어우러져서 부드러운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저는 생각했을 때 결국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분자들 그것이 하나의 이념과 같은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양한 생각들이 화합돼서 하나의 큰 그 구성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좌파라는 것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무시를 한다는 것이고 물론 똑같은 얘기로
우파도 한쪽에만 치우쳐 있고 또 한쪽을 또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좌파는 약간 어둠의 어떤 생각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파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극단적인 빛이나 극단적인 어둠은 정상적인 입체감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 사이에 무한한 중간자들이 많은데 그 중간자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게 되고 역지사지의 그 생각을, 입장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고 정말 다른 나라, 외국, 서구의 어떤 선진국들에서 나오는 뭔가 이해심이 있고 그런 다양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사회가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는 좌와 우라는 그 극단적인 가치가 서로 대립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첨예하죠. 서초동에서는 좌파애들이 모여서 또 광화문에서는 태극기 부대 우파들이 모여서 그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대립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소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개돼지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뇌가 없는 어떤 그런 그 좀비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기승전결에 의한 논리적 접근이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나, 오직 하나가 옳든 그르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좀 제가 그려놓고 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사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진실을 포장을 뜯어보면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거짓을 드러내면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그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박정희나 이승만이 자기들 좌파들의 사고를 개진시키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벽이 되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가 통일된 직후에 이루어졌던 좌우 합작이라든가 뭔가 좌우 분열 이런 것이 그대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아주 특히 이제 내년에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전체 분포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50% 정도는 본래적인 우파적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생각해 봤을 때 이념적으로 우파를 빛이라고 보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관여하는 어떤 자연의 섭리,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가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질서를 만들어줬듯이 그 빛이라는 것이 인구의 50%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머지 50% 중에 한 30% 정도는 좌파적인 속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카인의 후예라는 얘기가 있듯이 카인이라는 사람의 뭔가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혁명을 꿈꾸는 이러한 존재가 인구 전체 분포의 30%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야말로 어떤 중도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스펙트럼의 가치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좌파적인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좌파적인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도 박근혜가 뭐 저기 불란서에 가서 화장실 변기를 고쳤고 또 뭐 최순실하고 또 뭘 어떻게 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저기 국회의원 안민석인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그렇게 현혹시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당시 너무 그 안민석이가 터뜨린 그 거짓 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광화문에 가서 촛불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거짓에 의한 거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분개를 해서 무슨 대통령이 이런 이따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여성 대통령을 비하시키고 그런 분개함으로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중도가 20%인데 지금은 좌파 애들의 그 어떤 거짓 선동에 의해서 좌파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좌파화된 사람들이 기본 30% 좌파와 그 어리버리한 중간자들 20%를 합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물론 우파에서도 그 기본적인 우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좌파의 선동에 현혹돼서 또 그쪽으로 쏠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파보다 좌파 비율이 더 커지고 또 그 안에는 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념적인 뿌리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낙오자들과 같이 난 몰라 관심 없어 다 끊고 살 거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리요 식으로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10% 20% 생기니까 결국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인구 안에서의 분포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선전선동을 적절하게 해서 좌파도 선동을 하고 우파도 선동을 하겠죠. 선전선동을 하지만 그 중에서 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좌파 애들에 속아서 문재인 정부를 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좌파 정부가 뭔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또 뭐 이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내치, 이 모든 걸 봤을 때 정치라는 거는 문재인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대통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을 요소수에 잘 쓰느냐. 그러니까 정치에 합당한 사람, 경제에, 뭐 외교, 문화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앉혀서 정치를 이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좌파들이 굉장히 왜곡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 경제를 모르니까 아주 그 전문가를 쓴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써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외교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해서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정치 외교를 하게 하고 내치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관리만 대통령이 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발전해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은 그러한 전체 통솔력이 없고 사람을 쓸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좌파적 속성과 이념에 의해서만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나이 34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렇게 추앙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좌파 애들은 북한과의 뭔가 연속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쭉 이어왔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러한 어떤 그 경제적 부의 대물림을 다 뭉개버리고 재벌들을 굉장히 또 왜곡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한순간에 우리나라의 경제나 외교적 수준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꽂아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된 과정을 보고 그 결과를 예단해 봤을 때는 이러한 정권이 1, 2년만 더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외교적 수준은 완전히 바닥으로 급전직하하게 되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좌파, 아주 골수 좌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떤 좌파적인 그 선전선동에 현혹돼서 좌파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렇게 정치 경제가 무너지면 당신 스스로가 그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간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정치를 잘 했지만 고속도로도 만들고 나름대로 어려웠던 우리 그 시절 6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는데 저기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았는데 그 못 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뭔가 잘 살아보자 해서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해서 뭔가 새마을운동도 만들고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중화공업도 만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바닥과 같았던 즉 중국과 같았죠. 그러한 어떤 수준의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뭔가 교육이나 그 모든 것에서 중심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도 물론 많겠죠. 그렇지만 그것과 이 사람이 이룩한 그 업적을 비교해 봤을 때 저울질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랬을 때 그 부정적인 요소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큰 그 오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룩한 그 재벌이나 경제 개혁을 이룬 그 업적이 비교할 수 없게 많은 것이고 이분 덕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6.25 전쟁을 거쳐서 미국의 지원이나 다른 서구 유럽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는 없었죠. 그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옛날 그 영상들을 보면 알죠. 그 처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경제 재건을 하려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돈을 달래도 돈을 좀 꺼달래도 안 꿔주고 몇십만 받고 결국에는 독일로 찾아가서 독일에 우리의 광부와 그 간호사, 어린 간호사들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차관을 가져오게 돼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각자가 시간을 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 좌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쓸려가면서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던 뭔가 좀 이념적으로 그 중심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그 좌파 신도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은 유튜브를 봐서 거짓 뉴스에 너무 많이 현혹돼 있어. 이 일반 우리 그 뉴스를 제대로 봐야 돼. 그래서 JTBC를 그 사람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가장 거짓과 왜곡된 가치를 드러내는 TV가 JTBC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려면 다양하게 봐야죠. 이쪽 TV도 보고 저쪽 TV도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보지 않습니까? 습성이 MBC만 본다든가 KBS만 본다든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파적 정부 하에서 거기에 방송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좌파적 사고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유튜브는 아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에 이걸 올릴 거지만은 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니까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상식을 갖고 사는데 그 상식은 때로는 옳은 게 있고 때로는 그런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누구나 최대한 왜곡되지 않은 상식을 갖고 그것을 내 가정의 자식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 자식들한테 상식이 아닌 거짓을 알면서 이것이 참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그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진실되고 참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오히려 참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유튜브에도 거짓말이 많아요. 좌파애들이 만든 그 유튜브에는 정말 듣기가 싫고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왜곡된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또 천박하고 뭔가 그 진행하는 걸 보면 예의가 없어요. 그 좌파들 특징이.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네. 그리고 아주 거짓말을 아주 두루뭉실하게 잘 버무려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들으면은 저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가치 분별의 판단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판단 능력을 많이 가지셔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좋은 것은 뭔가 그 다양함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신의 한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 몇몇이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황교안 그 한국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할 때 그것을 거의 24시간 다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문 방송국의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편집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그 좌파 그 교인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은 한번 보지도 않고 유튜브에는 거짓말이 많다. 신의 한 수는 거짓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만 듣고 그것만 전언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보고 신의 한 수를 보면 이것이 참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선배나 후배나 뭐 이런 어떤 좌파적인 사람들 아니면 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애매모호한 어떤 중도적 생각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했지만은 확실한 중간자적인 어떤 가치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한 빛과 어둠 사이에 그 많은 가치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좌파적인 아이가 좀 더 강하게 논리를 펼치면은 그쪽으로 쏠려가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쏠려간 적은 없어요. 저거 태생적으로 뭔가 자아가 강해서 에고적인 그게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분별을 갖고 그 논리적인 것을 분석해내야만 이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그림도 이제 그렇게 그려왔고 배워왔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념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치우쳐 있으면 그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무엇보다 내 그림이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만들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좌파다 생각은 않지만 적어도 아니 우파다라고 생각은 않지만 적어도 좌파는 아니다. 좌파는 저거는 병적인 존재다. 물론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는 항상 있어야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독수리도 좌쪽과 우쪽에 그 동등한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가듯이 좌파도 그렇게 귀한 사고의 이념의 하나의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는 병적인 좌파라는 것이죠. 이 좌파의 근원은 공산주의, 특히 북한의 그 김일성 유일체제의 근거를 받은 전교조나 아니면 전대협애들 그게 다 그 뿌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와가지고서 그런 전대협애들이 그 좌파 정부에 들어와서 얘들은 아주 대놓고 이제 자기가 옛날에 전대 활동을 했고 북한에 넘어갔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자랑 삼아 얘기할 근거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끊었지만 북한과 우리 남한의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나 역량은 똑같아요. 한 나라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대의 그 정주영 회장도 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현대 기업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늘날 이와 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경제 수준이 뭐 40대 1, 50대 1 그렇게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벌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걔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이전에 그 어떤 통일의 그 혼란기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북한 애들은 그 반탁을 통해서 소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고 공산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폐쇄된 나라. 물론 그 걔들도 소련과 중국, 중공, 그 당시 중공과는 같은 공산주의니까 서로 열려서 교류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은 그 공산주의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 때문에 저렇게 못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못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이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거기를 선망하고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다시 끌어들이겠다. 이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거를 옹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좌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이 2, 3년을 더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수준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북한과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뭔가 그 화합, 통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도 문재인이가 그런 이유로 해서 뭐 원자력 발전도 폐쇄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다 차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경제가 떨어진다면 이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 IMF를 겪어봤지만 IMF보다 더 밑으로 급전직하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커 나온 것은 자유주의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저쪽 유럽의 그 선진국들과의 그 화학과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만일에 문재인이 저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도 차단하고 일본과도 차단하고 또 유럽과도 차단이 된다면 우리는 몇 년 새에 베네수엘라식의 그런 어떤 바닥으로 치게 되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도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지금과 같이 아니면 물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면 민주사회주의 근간 안에서 그 기회를 찾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당신이 지금 못 산다, 어렵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은 그것은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사회가 있기 때문에 늘상 기회가 공정하다는 것이죠. 기회가 늘상 당신이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남들이 이걸 볼 때 나는 그 외면된 쪽은 남들이 보지 않는 구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늘상 새로운 사업거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늘상 열려 있습니다. 생각이 좁으니까, 지식이 좁으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밖에 못하고 늘상 넓은 길만 가게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찾아가라. 그 좁은 길이 곧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안 된다,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생각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꿔서 여지껏 생각하던 방식 그대로 반복하지 마시고 좀 책도 보고 뭔가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여지껏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가치도 좀 받아들이고 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뭔가 이런 요즘에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 화면이 끊어졌네요. 그래서 좀 더
지속을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아시고, 뭔가 여지껏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늘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구 분포에서 50%는 우파고 30%는 아주 좌파적인 기질이 많은데, 그 20%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도 어중간하고 분별력도 어중간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를 무장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도 다시 개발을 해보고, 뭔가 이런 혁신적인 발명품 어떤 그 전시가 있으면 그런 데도 가서 연구도 해보고 궁리도 해보고, 그래서 남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은 당신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좌파 정부에서 걔들이 뭘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해주지 않아요. 좌파 애들은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애들이에요. 아주 악한 놈들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존의 가치를 압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니까 내가 잘 되기만을 원하죠. 그렇지만 좌파 애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끼리 밖에 없어요. 걔들은 좌파 우리끼리.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모든 것이 청와대 안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헤쳐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문제고 문재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 스스로 뭔가 남을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좌파적인 사고에 박혀 있다 보니까 공정하게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우파적인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오직 좌파적인 사람들, 저쪽 조국을 지지한 서초동의 데모 부대, 걔들만 자기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됐을 때 40%로 투표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60%는 지지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60%의 시민이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민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하고, 뭔가 친일파니 토착 왜군이 이 어떤 제거되어야 할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는 데 비해서 우파적인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 그 전에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서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파였다는 것이죠. 물론 앞으로의 우파는 혁신을 통해서 다시 더 넓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단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도 많이 깨닫겠죠.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적어도 지금 좌파 애들보다는 몇 배 나은 것이 이 우파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살아야,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신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떡고물 주듯이 뭐 하나 지금 좌파 애들이 다 해놓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정부에서 다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 놓은 세금으로 된 그 여윳돈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문재인은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뿌린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생각의 한쪽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할 그 어떤 능력도 없고, 뭔가 활기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우파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의 우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도 그렇고 아주 다양하게 뭐 카루셀로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유튜브에서 자기 생각, 고정관념을 그냥 찍은 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깨우치세요. 내가 모르겠거든 자식들한테 물어보시고,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 좌파 쪽 애들 얘기만 듣지를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당신도 노후에 더 풍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좌파 정부가 없어지고 우파 정부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당신한테 가는 그 지원이 어떤 생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 기본 자산이 많아야지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어려운 그 사회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우파가 대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도 활성화시키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의 어떤 그 유대를 통해서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당장 지금 보면은 좌파 정부가 있으면서 일본과의 거래를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대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 돈이 부족하니까 세금이 더 덜 거치겠죠. 그러면은 내년에 당신한테 가는 돈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지겠죠. 적어지고.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한 번 더 들어선다면은 최종적으로 당신한테 가는 그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차기 내년에 오는 총선만큼은 꼭 우파가 절대 다수를 점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식물정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이 사회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 또 중간에 30대 40대들도 좀 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TV, JTBC 말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디죠? 그러니까 적어도 책을 안 읽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고 자기 사고에 그 쾌쾌 묵은 머리에 그 썩은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 그냥 좌파로 쓸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이 또 좌파가 득세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음 정부도 좌파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신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북한처럼 저렇게 폐쇄된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란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게 지금 몇십 년이 됐죠. 지금 이란이 얼마나 못 삽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이란은 굉장히 잘 살던 국가였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당시에 이란과 어울리면서 뭔가 교류를 해가지고 여기 테헤란로가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이란은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미국 때문이죠. 당연히 미국이 폐쇄했으니까 미국과의 인연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해서 스스로 경제가 구렁텅이로 몰아쳐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고 국방비를 올려달라 뭐 하라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무조건 우파를 지지를 하세요. 물론 우파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좌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파는 좀 더 새롭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나와야지 될 것이고, 새로운 경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을 써야 되겠죠. 지금 보십시오. 좌파 정부에서 모든 외교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 많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맡은 바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 너 제대로 해봐라. 그런다면 정부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 이상, 400명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 수는 200명 밑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서 스스로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또 주변의 사람들 얘기만 듣고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책 한 권이라도, 여지껏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이라도 사서 보세요. 요즘 잘 나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외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만든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핸드폰이나 이렇게 까작거리면서 지식을 충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래적인 그 지식의 근거 거기에 가서 지식을 보충하시고 스스로를 혁신하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길이 생깁니다. 넓은 길을 가지 마시고 성경에 있듯이 넓은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남과 다른 생각을 해야지 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려면 그만큼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 이런 거짓 뉴스에 휩쓸리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은 우파,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 한국당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올바른 생각을 좀 전하시고 좋은 유튜브 있으면 권하기도 하시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서로 링크하고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능력 없는 사회의 소외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남들한테 물어서라도 그걸 알고 유튜브도 보고 좋은 내용은 남들한테 권할 수도 있고 뭔가 남들 내 친구라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친구라 하더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코 내 인생을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좌파 정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보십시오. 저 중국의 문화혁명 때를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 홍위병이라고 해서 자기 부모, 형제를 쳐 죽이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책을 읽어보십시오.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패망의 길이 남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패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끼니를 굶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데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녀가 잘 사는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신이 변해야지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지 됩니다. 그 썩어빠진 여지껏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됩니다. 한마디로 좌파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 나라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대안은 확실하죠. 좌파가. 이 나라를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우면은 이놈의 나라 뒤집어져 버려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만 무너질 수 없으니까 내 주변 다 무너져 버려라. 다 죽어버려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살고 당신의 부모, 형제, 자식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 수 있게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해서 꼭 사고를 전환시키고 절대 좌파는 아니다. 좌파는 길이 될 수가 없다. 좌파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하시고 또 기독교 욕하지 마시고 요새 사람들은 그러죠. 개독교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욕하고 누구누구 목사가 무슨 짓을 했네 저러네.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욕하실 게 아니고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에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거기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이게 아니다면 그때 욕을 하세요.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놈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놈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이분들을 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 한 번 가지도 않은 일본을 가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일본 차 타고 다닌다고, 일본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뭐 1,000원짜리 파는데 어디죠? 그런 데 간다고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고, 토착외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정신병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개, 돼지입니다. 그건 좀비와 같은 존재. 극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놈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사회의 악과 같은 암적인 존재다.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거지만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자들과 뭘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외면을 해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의 옆에서 그 좌파적인 색채에 오염이 된다면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당신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처자식을 위해서 옳은 길입니다. 좌파를 버리세요. 좌파는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뭔가 그 좌파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일관돼 있죠. 어쨌든 좌파는 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혼, 당신의 육체, 당신의 가정, 당신의 미래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사악한 집단이니까 좌파는 접근도 하지 마시고, JTBC 그거 보지 마세요. 득이 안 됩니다.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요즘 TV를 보면 전부 먹방송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기왕이면은 뭔가 다큐멘터리적인 거, 뭔가 아름다운 얘기들, 그런 내용 좀 틀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PD 애들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볼 것이 없어요, TV가. 뭔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사고를 가르쳐주고, 뭔가 새로운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직업관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저런 걸 공부해야 되고, 그런 길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아주 교육적인 방송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를 틀어도 먹자 방송. 그 투성이잖아요. 전혀 생산적이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쪽에서 남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물론 편견이겠지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연속극이나 좋아하고 그런 먹자 방송 보고 그냥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데 만족을 합니다. 머리에는 뭐가 들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지적인 능력이 쌓여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여자들도 혁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를 개발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